안녕하십니까. 앞서 우리 사회자님께서 소개를 해준 전 상생문화연구소 연구원 정훈식 박사입니다. 오늘 본 발표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이곳 백범 기념관은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제가 5년 전 북경 베이징 대학에서 석박사를 하고 귀국한 다음 날인 2017년 7월 29일 11시 30분경에 당시 북경대학에서 같이 동고동락했던 박경철이라는 현 그 충남연구원의 연구실장으로 있는 그 선배와 함께 그 무더운 날 이 김구 선생님 묘역과 삼이사 옆에 있는 우리 삼이사 묘역을 참배를 했습니다. 저희들 둘이 그 북경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떤 의무감으로 동계 혹은 하계 방학을 이용해서 중국 전역에 있는 항일 무장 투쟁의 유적지를 그 현장을 공간의 역사를 수십 차례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 작년 5년 전에 이곳을 이렇게 방문해서 이렇게 참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참배를 할 때 딱 두 가지 그 다짐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치 권력과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학자적인 영혼을 파는 그런 어용 지식인이랄지 학자가 되지 말자, 연구자가 되지 말자는 다짐하고, 두 번째는 이 열사님들 항일 무장 투쟁을 하면서 풍천 노숙하면서 이렇게 초군모피를 연명하면서 했던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 어떤 그분들의 발자취, 이 역사 앞에서 후손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고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발표도 그와 연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대한사랑과 세계 한단학회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 국제학술문화제를 이곳 독립운동의 총사령탑인 김구 선생님을 기념하는 이곳에서 한다는데 대단한 큰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대중과 소통 공유하지 않는 모든 인류의 지식은 문명의 액세서리해 왔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오늘 이 주최 측에서는 이 말에 굉장히 통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학술회의는 일반 대중과 이렇게 생중계로 소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지식과 살아있는 의식으로 오늘 대중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게 돼서 제 발표자로서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신선하고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주최 측에 경의를 표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본 발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발표는 앞서 우리 사회자님께서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발표는 한단고기 그 이소론에 대한 반박하는 그 논문 발표입니다. 그 논문 발표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소속하고 있는 장신이라는 학자가 2018년도하고 2020년도에 발표한 그 이소론을 비판하는 군 논문에서 한단고기에 대한 이소론을 비판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소론을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거기에서 그 다나케라고 하는 하나의 조직 그 사례를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장신이라는 학자의 그 논문 발표, 두 논문의 그런 어떤 그 허구성, 그 비논리성, 비이성적, 비합리적인 그런 어떤 논리를 반박을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그런 구체적인 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할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유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명확한 의미를 알고 가야 됩니다. 유서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떤 특정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가운데 저자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창작, 가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문헌, 자료를 우리는 유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 한당 고기를 지금 현재 강당 사학자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이소론으로 이렇게 매도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네들의 논리가 얼마나 그 허구적이고 비이성적인지를, 비합리적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 본 발표의 그 순서는 서론 부분과 또 본론에 있어서 다나케 실제 부정에 대한 논박, 그래서 역사 속에 어떤 다나케, 즉 다나케에 대한 것이 어떤 조직인지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장신이라는 학자가
단학회가 날조 조작된 조직이라고 단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긴 해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 주장 내용과 거기에 대한 저의 반박이 또 소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실존했던 단체로서의 단학회, 즉 단학회는 엄연히 우리 역사 속에서 존재했었고 또 그것이 어떤 항일 무장투쟁, 항일투쟁의 독립운동의 하나의 구심적 역할을 했다는 것을 증거 자료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제 결론을 맺게 되는데요. 자, 우리 소론 부분에서는 한당고기라고 하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바로 우리의 그 한일 황국, 환웅 배달, 그래 당군 조선에 시작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그 한민족의 국통맥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것을 계승해서 국권 회복의 사상의 어떤 그런 투쟁의 무기로 삼았다는데 굉장히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 한당고기가 말이죠, 1911년에 그 해학 이기 선생의 감수를 받아서 제자였던 개연수 선생, 운초 개연수 선생이 1911년 10월 3일 날 그것을 이렇게 세상을 이제 이렇게 발간해내는데요, 모파문으로. 그 30권을 출간하는데 거기에 오동진 장군하고 그 다음에 우리 홍범도 장군이 사비를 들여서 이렇게 출간을 하게 됩니다. 그 책이 이제 나중에 이유립 선생이라는 분을 통해서 그 해방 이후에 월남을 하셔가지고 그 책이 이제 1979년대 우여곡절을 겪은 과정 속에서 79년대 세상에 이제 정식으로 두 번째 출간이 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시중에 있는 그런 한당고기 관련된 책들은 바로 거기서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79년에 출간된 이후로 지금까지 2021년 6월 24일까지 즉 42년 동안 국내 강당 사학자에 의해서 그 역사서인 이 한당고기가 유서라고 끊임없이 그렇게 매도를 지금 당해오고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당고기라는 책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 그 한당고기라는 책이 어떤 책이냐는 것을 설명에 앞서서 주로 이 강당 사학자들은 한당고기라는 책을 79년에 출판된 이후로 80년대, 90년대 주로 그 상고사와 중세사 내용의 진위 여부를 가지고 이렇게 이소론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자 90년대 중후반에 대해서는 그 한당고기라는 책을 역사서를 정식 역사서로 주장하는 어떤 일부 학자들을 이제 인격적인 매도를 하면서 또 그 이소론을 주장하는 논리로 또 삼습니다. 그게 바로 한당고기로 둘러싼 제야 사학계의 그 정통성과 또 학문적 권위를 문제 삼아서 또 이렇게 이소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90년대, 2000년대 들어와서 최근에는 이제 이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또 어떻게 논리를 만드냐면 그 한당고기라는 책의 편찬자 또 그거에 대한 계승자라는 인물 중심으로 또 이 이소론을 주장하는 좋은 소재거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장신의 논문 두 편은 바로 이 편찬자와 계승자에 관련된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장신은 앞서 모두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장신은 이유립에 의해서 단학회가 가공되고 조작된 때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발표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역사에 엄연한 실존한 단체로 규정을 하고 여기에 관련된 근거를 제시하면서 여기에 대한 논리를 하나하나 논박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당고기라는 것이 뭐냐? 대부분 우리가 많이 들어왔지만 정확하게 그거에 대해서 잘 의미를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발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당고기라는 책이 뭔가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당고기는 말 그대로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나의 사서입니다. 그래서 한국사의 국통맥을 세운 삼성기 상하공과 고조선사의 전모를 밝힌 당군세기, 그리고 잃어버린 고리 부여사의 전모를 밝히는 북부여기, 신규어 문화의 기틀을 한민족사의
집대성한 이 태백 일사를 내용으로 총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당곡에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민족의 인류와 창세, 역사, 문화, 원형 문화를 담고 있는 지구촌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상고시대 우리 한민족의 나라 경영을 기록한 하나의 통치 법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서양 종교의 모체로서 인류의 시원 종교인 신교의 전모를 기록한 종교 경전입니다. 이런 책을, 이런 역사서를 이소라고 이제 계속해서 매도하는 거죠. 왜 매도하는지는 제가 중간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의 내용은 구성은 이렇습니다. 다나케, 역사 속에서 다나케가 어떤 그 단체인지를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장신에 의해서 어떻게 날조가 됐는지, 그 다음에 실존했던 단체로서의 이 다나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나케라고 하는 조직은 1909년에 3월 16일 날 대영절 때 해약 이익 선생을 주도로 해서 창립이 된 그 단체입니다. 3월 16일이라는 것은 대영절인데, 이 대영절이 뭐냐면 고조선의 역대 당군들이 삼신상제라고 하는 님을 크게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날이라고 해요. 굉장히 성스럽고 경사스러운 날이죠. 그 날에 이 다나케를 이 해약 이기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개원수 선생 그리고 자강의 회원들로 해서 구성이 돼서 이렇게 창립이 되는데, 여기에는 다나케는 3대 강령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재 보본과 경조 흥방 그리고 홍도 익중이라는 건데, 제천 보본은 말 그대로 상신님께 제사해서 근본을 갚는다는 그런 의미고, 경조 흥방은 말 그대로 조상을 공경하여 나라를 흥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홍도 익중은 대도를 홍포하여 무리에게 유익하게 한다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3대 강령을 선포와 함께 창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다나케는 이 역사관이 바로 신시 배달을 개천으로 하는데, 우리 한민족의 기원을 그 환웅의 신시 개천으로 보고 있고요. 이 다나케가 갖는 그 신관은 바로 산신일체 상제를 기본 신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신일체 상제라고 하는 것은 얼굴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조물주 삼신과 한 몸이 되어서 직접 우주 만유를 낳고 다스리는 유형의 어떤 그 인격적 하나님을 가리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대 그 다나케 회장들은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1대 이기 선생과 2대 개현수, 그 다음에 3대 최시흥, 4대 이덕수, 이용담, 그 다음에 6대 마지막 이유류비 선생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나케가 어떤 활동을 했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이런 내용인데 어떤 활동을 했느냐? 그 첫 번째는 뭐냐? 이 다나케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중점이 뭐냐면, 하나는 독립운동, 무장투쟁에 대한 직접적인 무장투쟁과, 두 번째는 역사 광복을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나케가 처음에 1대 이기 선생은 1909년에 창립하는 그 4개월 후에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붕괴해서 이렇게 절식을 하면서 자결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활동이 좀 위축되다가 개연수 선생에 의해서 이 최시흥, 이덕수, 이상용 등 이분들로 주도가 돼서 다시 다나케가 활기를 찾게 됩니다. 여기에서 역사 광복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다나케 활동 중에서요, 개연수 선생, 2대 회장이었던 다나케 2대 회장이었던 개연수 선생께서 오동진 홍범도 장군을 지원을 받아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1911년도에 바로 한당고기를 편찬하게 됩니다. 총 30권으로요. 그 다음에 다나케 해보를 또 제8호까지 발간하게 되는데, 이 경비를 또 석주 이상용 선생께서 또 그 경비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 활동 중에서 주로 이제 항일 무장 투쟁의 어떤 정신적 무장을 갖추기 위한 하나의 그 일환으로 바로 제천혈맹과 조선인 10보장이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저로 이제 항일 무장 투쟁을 했던 3대 최시흥 선생 장군이 천마대를 또 조직해서 유격 투쟁을 하게 되고요. 광복궁 총영이라고 하는
우리 그 서로 군정서 총재는 sak주 이상용 선생이고, 의민사, 백파대 이런 항일 무장 투쟁의 단체에 우리 단학회 회원들이 거기에 지원을 해서 실질적인 주도를 하거나 혹은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큰 성과를 내기도 합니다. 이런 활동들이 있었고요. 그러나 단학회가 말이죠, 어떤 그 활동에 있어서 한계가 된 게 뭐냐면, 당연히 그 독립운동 단체다 보니까 일제로부터 굉장한 많은 압박과 감시를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거기에 이제 4대 이덕수라는 그 회장이 바로 이 항일 무장 투쟁을 하면서 일본군에 의해서 일제에 의해서 이렇게 전사가 되죠. 그리고 나머지 회원들은 체포가 돼가지고 투옥되면서 단학회 활동이 실질적으로 1925년에 위에 가서는 이렇게 사실적으로 멈추게 됩니다. 이런 그 단학회가 무장 독립운동과 또 역사 강복 운동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한당고기를 이 단학회에서 주도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강당 사학자들, 장신을 중심으로 하는 강당 사학자들이 단학회를 부정해야만 궁극적으로 한당고기란 책이 위설하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이 단학회란 조직 자체가 이유립이라는 6대 단학회 회장이 가공해서 조작된 그런 단체라고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자기들의 논고가 성립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장신의 주장의 어떤 그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논문이 2편인데요. 첫 번째 6.25 청년 이유립과 한당고기라고 하는 그 제목의 역사문제연구 2018년에 게재된 논문인데, 거기에서요 210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진에 지금 나가는 화면과 같이 연보에 따르면 이유립과 깊은 영향을 주고받은 단체는 단학회, 배달우수, 364 신풍학원 등이다. 이 중 단학회와 배달우수군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 364와 신풍학원만이 실제했다. 여기 단학회와 배달우수군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정확히 논문에 장신학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364와 신풍학원만이 실제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유립이라는 선생은 1960년대 후반에 커바란이라는 잡지를 통해서 364 신풍학원 단학회 배달우수 등을 증언을 하게 되는데, 364 예를 들어서 단학회와 배달우수기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364와 신풍학원만 실제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364와 신풍학원은 주로 이제 근대화식 교육을 하는 그런 기관인데요. 364는 1931년 3월 2일 동아일보에 그 보도된 그 내용입니다. 또 이 단학회는 오복록이라는 독립운동 지사의 그 삭주군지라고 하는 1991년에 발간된 그 책에 정확히 증언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주장이 굉장히 좀 비논리적이고 좀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 논리는 뭐냐, 이 주장하는 논리는 뭐냐, 좀 긴데요. 이유립은 개헌수를 2기와 연결시켜 당군 관련 고기 계승의 정통성을 만들었다. 그리고 2기가 조직하고 개헌수가 계승한 단학회를 통해 1920년대 전반기 남만주 일대의 무장 독립운동을 사상으로 지도했다는 역사를 조작해냈다. 회장을 비롯한 단학회 핵심 간부들은 대부분 일체에 체포되었지만 아무도 조직을 발설하지 않았다.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남만주와 평안북도에 광범위하게 조직했지만 일제조차도 단학회 존재를 확인하지 못했던 유일무이한 단체였고 이유립의 머릿속에만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 말 자체는 정말 뭐랄까요, 정말 좀 황당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211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인데요. 여기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장을 비롯한 단학회 핵심 간부들은 일제 체포되었지만 아무도 발설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역으로 말하면 단학회는 무장 독립운동을 하는 어떻게 한 산실의 역할을 합니다. 요람입니다. 그런 단체가 제천혈명이라지 15장 선언을 통해서 이 회원들 간에 굉장히 그 단합된 조직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일제에 의해서 감지되지 않았다, 인지되지 않았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조직은 가공된 조직이고 이일업 선생의 머릿속에만 있었다라는 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는 학자로서 굉장히 자질에 좀 의문을 표시하고요. 이 오복록 독립운동가 지사의 그 삭주군지에 의하면 단학회 회장이었던 제3대 회장인 최시흥 선생은 박응백과 함께 천마산대라는 무장 조직을 조직하면서 그런 거 사령관으로 활동을 했고, 또 나중에 체포돼서 평양 감옥에서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또 4대 회장이었던 이덕수는 홍범도 장군과 무장투쟁을 전개했다라고 이 오복록의 독립운동 지사에 증언한 삭주군지라고 하는 거기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든 일제가 감지하지 못했다 하여 가공되고 조작된 그런 단체로 매도하는 행위는 철저하게 설득력과 논리성이 결여된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제 논리에 따라서 사고하는 행태가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논문의 이의롭의 개헌스 날조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이의롭의 개헌스 날조기는 역사와 현실이라는 잡지에 2020년 작년 3월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여기에 그 내용 중에 두 가지를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의롭은 대종교를 나와 태백교를 개창하면서 교리의 역사를 만들었다. 단단학회의 전신으로 단학회를 설정하였다. 이게 41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장신이 주장한 논리입니다. 여기에 대한 반박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백교는 한민족 고유 종교를 이야기하는 어떤 풍류도 혹은 신교라고 하듯이 태백교는 어떤 고유 정신의 어떤 사상을 의미를 하고요. 단학회 전신으로 단단학회의 전신으로 단학회를 설정했다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이 논문 안에서 명확하게 제시를 못하고 일관되게 이 추론으로 일관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논문은요, 이의롭은 단단학회를 새로 발기하면서 대종교처럼 역사와 교류를 만들려고 했다. 이를 위해서 고성 이씨를 시줄로 삼고 삭주 인근 출신과 대종교 관련 있는 독립운동가를 날줄로 삼아 단학회의 역사를 조작했다. 이것이 414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성 이씨라고 하는 그 가문을 내세워서 이의롭 선생이 자기의 어떤 그런 이 한당고기의 정통성에 있는 계승자라고 그렇게 고성 이씨를 내세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 가문에 대한 모독이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우리 선열들, 이 국가 민족을 위한 어떤 그 헌신하신 그 선열들이라는 일반적인 매도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고성 이씨를 시질로 삼고라는 이 결론의 논문 결론에 게재를 하면서요, 충분한 어떤 설득력이 있는 어떤 문헌 자료를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단지 주변적인 자료를 가지고 추론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논문은 장신현 사람이 주장하는 논리를 보면 일관성이 있는 어떤 추론으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지금 논문의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학자를 한다면 정확한 논거와 근거를 가지고 그걸 주장해야 되는데, 그저 그 주변적인 그런 상황과 정황을 고려해서 추론으로 일관하는 이러한 행태가 가장 신뢰성이 있는 그런 논문이라 할 수 있는 건지, 이 논문을 또 이렇게 패스를 해서 이 등록 학술지에다가 이렇게 게재를 할 수 있도록 한 그 단체조차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의롭 선생도 독립운동가라고 이렇게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그 오복록 선생의 그 증언록에도 다 나와 있는데요. 이 두 번째 그 독립운동을 낯줄로 삼아서 단학회를 역사를 조작했다, 이런 부분은 바로 오복록 이의롭 선생이 어떤 독립운동사를 조작하는 인물로 이렇게 매도하는데 정말 좀 이렇게 좀 안타까움이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의롭 선생도 15살 어간에 만주와 또 삭주군 그 평안북도죠, 거기를 오고 가는 통신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오복록 지사에 의해서 증언을 하게 되는 이런 분한테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거는 마치 어떤 독립운동사를 전문으로 조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매도하는 행위는 이건 학자로서의 어떤 그런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행위라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학회가 실존했다라고 하는 본 발표자의 그 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일욱 선생의 커발한 잡지를 통해서 증언이 나와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단학회가 어떻게 존재했느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 있어서 실천적 행위에 있어서 첫 번째는 1914년에 천마산 제천 혁명을 하게 됩니다. 만이산에서요. 그래서 1914년 3월 16일 날 최시흥 선생, 이관집, 오동진 이런 기라성 같은 독립운동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평안북도 천마산에 있는 그 압록강 강변에 있는 천마산에서 제천혁명을 거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삼신일체 상제님을 주벽하에 한인, 환웅, 강군 등 3조의 신의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단학회의 기본 대책을 논의한 후에 이 본부가 워낙 그 일제가 잔악하게 탄압을 하니까 본부를 남만주 관전현 홍설합자로 그쪽으로 이설을 하자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같이 넘어가야 되는데, 예. 그리고요, 두 번째는 1918년에 제천혁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제천혁명은, 두 번째 제천혁명 활동은 바로 단학회 본부를 관전현 홍설합자라고 이설을 하고 여기서 이제 배달 우숙을 개설을 합니다. 배달 우숙이 뭐냐면 바로 이제 이 독립운동가, 무장 독립운동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입니다. 단학회와 그 산하에 있는 교육기관인 배달 우숙이 바로 독립운동가를 배출하는 요람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개설을 하고 여기에 이제 그 박응룡, 정창화, 이용담, 김병주 뭐 이런 그 외에 9명이 취지문을 서명을 하고 회원들이 약 5만여 명에 달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5만여 명이었습니다. 달았다가 한 게 아니고. 자, 세 번째는 바로 그 조선인 10보장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그 10보장 선언이 뭐냐? 1919년 3.1운동이 여기 국내에서 일어나자 만주 지역에 있는 국외 지역에서 이 활동을 하게 되는 이 독립무장 운동가들이요. 3월 16일 날 이 남만주 강선현 홍설합자인 단학회 본부에서 모여가지고 바로 1555명이 모여서 독립선언을 낭독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10보장, 조선인 10보장의 내용을 결정하고 독립만세를 부르게 되는데 이게 이제 항일 무장투쟁에 나아가는 실질적인 기폭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때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제천혁명인 조선인 10보장들 명단 현황을 보면은 그렇게 다음과 현황과 같고요. 10보장에서 정 박사님 이제 좀 마무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10보장을 보면 두 번째 보면은 우리는 환웅 천황님의 처음 태백산에 청강하옵신 목적과 사명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과되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을 수 없다. 나머지 10번째는 우리는 매일 아침 마음속으로 성지 백두산을 향하여 연표문을 외우고 그다음에 가족과 함께 전국 400이 저축으로 항일운동을 돕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바로 신시계천 5860년 3월 16일 서기 1919년에 이 1,500여 명이 모여서 이 내용을 결정을 하고 이게 바로 항일 무장 투쟁을 나아가는 데 대해서 사상적인 원천이자 무기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단학회 조직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중앙 조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기 선생을 중심으로 하는 회장 개연수, 최시흥, 이덕수, 이용담 이분들이 회장이고요. 명예회장을 보시면 홍범도, 이상용, 박은식, 송기식 선생이 있고 고문으로는 홍범도, 이상용, 신채호, 김동상, 여운영 선생, 이정보, 이유필 이런 기라성 같은 독립운동가들이 여기에 단학회의 중앙 조직을 구성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평안북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 관전현, 중국의 남만주의 관전현 중심으로 해서 단학회의 지부가 수백 개가 이렇게 창설됩니다. 그래서 한 5만여 명의 회원이 남았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오봉록 지사가 증언 기록인데요. 단학회에 역사적으로 실제 했다라고 하는 그 오봉록 지사의 증언 기록인데 1991년에 삭주 군지라는 것을 삭주 군민들이 그 군지를 이렇게 발간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이제 한국 전쟁 때 월남하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군지에서 발간하겠는데 거기에 이 오복록 독립운동 지사가 1977년에 만든 그 천마산대의 조직과 운영, 활동 이런 것을 기록한 문서가 있어요. 거기에 최시은 선생과 그 동생인 최시찬이가 활동을 단학회에서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거기에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일읍 선생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일읍 선생은 천마산대 남만주 통신으로 활동했다라고 명확하게 또 증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좌측에 보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단학회 3대 회장이었던 최시은 선생에 대한 그 오복록 지사의 증언이고, 두 번째는 최시찬 선생의 단학회에서 재정보조원의 주력을 했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요. 예. 단학회가 바로 이 그 커바란이라는 잡지를 통해서 혹은 오복록 지사의 그 발언 그 증언을 통해서 단학회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조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오늘 드러났습니다. 이 장신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강당 사학자는 이 모든 것이 다 조작되고 가공된 조직이라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런 조직들이 가공으로 상상으로만 조작해낼 수 있는 건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한당고기 이소론을 주장하는 이 1년에 42년 동안 이네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부정을 위한 부정의 어떤 경강부의 행태에 지나지 않고 궁극적으로 왜 이 사람들이 한당고기라는 것을 이 이소라고 하면서 주장을 하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바로 이 사람들은 바로 1920년대 조선사 편수에서 만들어 놓은 우리 한민족사의 역사를 완전히 왜곡시켜버리는 그런 역사에 기반을 해서 지금의 현재 국사학계가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당곡이라는 책을 받아들이게 되면, 지네들 세계에서 받아들이게 되면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기득권을 누려왔던 학문적인 학술적인 기득권을 내려왔던 모든 것들이 붕괴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트집을 잡아서 이 한당국이라는 것을 이선원으로 매도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논거가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근본적인 이 한당국이 이선원을 주장하는 배경이 바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42년 동안 끊임없이 이선원을 상황에 따라서 변화시켜가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총성 없는 동북아 역사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중화 패권주의 역사관과 또 일본의 복고적 민족주의의 발현으로 인해서 제국주의 향수로 다시 그런 갈망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한민족의 우리 그 대한민국의 그 역사, 한민족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데, 이런 그런 그 42년 동안 한당국이 이소론을 주장하는 그런 열정과 정열과 에너지라면 지금 이 상태에서 포기하시고 좀 이런 동북아 역사 전쟁에서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로 전환을 한다면 정 박사님, 역사 앞에서 정리 좀 해주십시오. 예, 역사 앞에서 자랑스러운 후손이 되지 않을까. 이상으로 마치면서 이 논문 두 편을 통해서 장신이라는 학자는 작년 후반기에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로 임명이 됩니다. 여기서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박찬화입니다. 오늘 정원식 박사님이 발표한 논문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신 교수의 두 논문, 유교 청년 이유립과 한당고기, 그리고 2020년에 이유립의 개연수 날조기라고 하는 두 논문을 비판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한사랑 세계환단학회 국제학술문화제에서 정식으로 이 환단고기 위소론에 대한 비판한 논문은 정식으로 비판한 논문은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큰 의의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정 박사님은 장신이 논문에서 주장한 단학회 실체 부정을 가지고 환단고기의 편찬자, 계승자를 중심으로 한 위소론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여 장신의 주장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견강부회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밝혀냈습니다. 자, 이 환단고기를 위소라고 주장하는 논리 중에서 최근의 위소론 연구 동향에서 보면 이제 이유립 선생이 모든 것을 조작했다라는 쪽으로 이제 몰아가고 있는 논문인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의 논문 제목을 그대로 빌어서 표현을 한다면 이제 장시는 이유립의 개연수 날쪽이라고 했는데 장신의 논문 날쪽이다라고 하면 저는 딱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사람의 삶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 장신의 논문에서 마치 하지도 않은 독립운동을 한 것처럼 그렇게 꾸민 어떤 파렴치한 희대의 독립운동 조작군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솔직히 최근 논문을 빙자한 명예훼손의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400만 유튜버가 있는데 어떤 분이 이게 논문을 쓰셔가지고 단 몇 문장의 논문 붓대질로 인해서 인생 끝자락으로 몰고 가는 그런 사례가 있었죠. 저는 그거보다도 더 심각하고 더 심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씨는 이유립이 최소 100명에서 150명의 실명이 거론되는 독립운동가를 단학회 간부로 만들어 놓고 기획하고 설정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런 어떤 광활한 남만주 지역 그리고 이제 평안북도 자강도 지역의 독립운동을 완전히 조작한 사기꾼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정도로 큰 사기라고 한다면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확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입증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극적인 제목 이유립의 개연수 날조기 라고 하는 제목을 썼는데 이러한 제목이 무사 통과될 정도로 우리 주류 강단사학계가 그 뒤를 든든하게 후원해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원식 연구원님께서는 독립운동가 오봉록 지사를 두 번째 단학회 증언자로서 드러내셨는데요. 이는 학술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오봉록 지사의 삭주군지 1991년이지만 실제로 그 기록은 77년 4월에 있었던 천마산대 대원들의 활약을 담았습니다. 66명의 그 활약을 담았는데요. 실제로 천마산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국내에서 가장 치열하게 무장항쟁을 했던 그런 단체이고 그 단체에 오봉록 지사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언급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미 그 장신은 유교청년이라고 하는 유교청년 이유립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오봉록과 삭주군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오봉록과 삭주군지를 분명히 이제 출처를 밝혔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보면 첫 번째 최시흥 장군이 그 대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분명히 단학회 3대 회장이라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걸 못 봤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유립의 머릿속에서 창작했다라고 하는 논문이 나오기 이전에 그 오봉록 지사가 단학회를 언급한 이가 또 있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의 논문에서 빼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저는 그 논문 조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 박사님이 오봉록 지사에 대해서 끄집어낸 것은 잘 짚어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더 제안 드리자면 정 박사님께 제안을 드리자면 천마산대가 이제 66명의 활동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파고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천마산대는 통일부 참의부 활동을 거쳐가지고 육군 주만 참의부로 해서 활동 수년간의 어떤 활동이 이렇게 끝마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어떤 활동 속에서 66명의 전체적인 어떤 활동이 있습니다. 그 독립운동가들의 어떤 활동이 있는데 그걸 보면 이 오봉록 지사가 정말 이게 신뢰성 있게 증언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가운데서 이 최시흥 그리고 최시흥의 동생이 단학회 재정 보조를 했다라는 이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더 치밀하게 조사를 한다면은 신뢰성을 더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천마산대 최시흥 장군과 광복군 총영 오동진의 관계 그리고 오동진과 석주 이상용 선생의 어떤 관계 그리고 벽파 변령장이었던 4대 단학회 회장 이덕수와의 관계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긴밀한 관계 속에서의 어떤 독립운동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역사광복 활동 이런 부분이 좀 더 조사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대 단학회장이 된 그 이덕수 선생과 석주 이상영 선생 같은 경우에는 석주 이상영 선생이 이제 임시정부의 국무령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임시정부의 국무령을 갔을 때 그분의 보디가드 역할을 했던 분이 4대 단학회 회장인 이덕수 선생입니다.
물론 이제 석주 이상용 선생도 단학회 고문 역할을 맡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왔던 또 커바란 잡지에 나오는 그런 어떤 부분, 뭐 12조의 어떤 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면밀히 파헤쳐 보면 단학회 조직의 어떤 실상이 조금 더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은 정원식 박사님은 단학회의 사상과 정신으로 무장한 제3대 4대 회장들의 독립운동 행적에서 단학회가 실질적으로 남만주 일대의 항일 무장 독립운동을 주도했음을 분명히 증명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서 남만주 일대 항일 무장 운동에 단학회가 주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려면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이덕수, 이상용 그리고 뭐 홍범도라든지 오동진 이런 어떤 단학회와 관련되었던 그런 간부들의 어떤 관계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더 조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그런 행적들이 보강이 되면 이 부분이 분명히 증명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개연수 패널이라는 것도 참 뭐 저는 의미 깊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대 단학 회장이셨던 개연 선생도 1920년 8월 15일 날 살해되기 전까지 석주 이상용의 서로 군정서의 기획에 참여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조사가 된다면은 이 서간도 남만주 일대의 항일 무장 독립운동의 어떤 주도적 역할, 뭐 그 이전에 사상적 기반은 분명히 이렇게 단학회였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어떤 처음 어떤 시작이 되는 그런 논문이라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단학회를 이유립이 조작한 단체라고 결론 짓는 것은 연목구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이제 뭐 한자 수거를 좀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이 연목구어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할 수가 없죠. 그래 물에 들어가야 물고기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 환단고기를 뭐 고기로서 이렇게 뭐 이제 비하하는 그런 유치한 사람들이 좀 있는데 어찌됐든 이 고기를 맛봐야 그 참맛을 봐야지만이 이것의 어떤 본뜻을 이렇게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표피적인 부분으로서의 어떤 단학회 그 부분에 이제 맴돌지 말고 이 환단고기의 핵심 진수를 맛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